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오래 기억되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한자 혁신 중에서 336번 영상부터 340번 영상까지를 되돌아보겠습니다. 336번 귀할 귀, 337번 무너질 궤, 338번 절사 또는 관청시, 339번 함괴, 340번 들보량입니다. 336번을 보겠습니다. 귀할 귀. 위에 한자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안 조개패가 부수가 됩니다. 총 12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가운데 중자, 그리고 한일자, 중일을 언뜻 보면 한글 모로 봅니다. 모 닮았죠? 그러니까 1급 3,500자를 마칠 때까지 중일은 한글 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개패는 이팔, 이팔을 조개패니까 그대로 패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모패가 되겠죠. 이때 기억을 위해서 강조하여 모패를 못빼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귀할 귀가 사용된 말 중에 중국에서는 귀천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귀는 귀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긴다는 소리입니다. 즉, 먼 것을 좋게 보고 가까운 것은 그저 그렇다, 나쁘게 보는 것이죠.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에서 못배 발음하시기 전에 귀한 보석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2개만 줘, 아니면 어느 걸 버려도 돼 라면 빼지 못해, 못 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발음하실 때는 꼭 큰 소리를 내셔야 기억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모패, 모패, 귀할 귀. 모패, 모패, 귀할 귀. 좀 강하게 못빼, 못빼, 귀할 귀. 써보겠습니다. 중1, 이팔, 패, 모패, 못빼, 귀할 귀. 귀하니까 못빼. 다음은 337번입니다. 무너질 쾌입니다. 위에 한자에서 물수, 부수가 됩니다. 총 15액입니다. 위에 한자 하나씩 보면 점점, 점, 번. 저는 올리는 것을 번으로 봅니다. 점번을 물수니까 그대로 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못빼 336번과 동일합니다. 물 못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뚝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비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리 물꼬를 터야 되죠. 그런데 안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뚝이 무너지겠죠. 물 못 빼? 그러면 뚝이 무너져. 걱정이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무너질 개가 사용된 말 중에 죄개 의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개미 구멍에 뚝이 무너지는 것이죠. 즉 소홀히 한 작은 일이 큰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물 못 빼, 물 못 빼, 무너질 쾌. 물 못 빼, 물 못 빼, 무너질 쾌. 물 못 빼, 물 못 빼, 무너질 쾌. 물을 못 빼면, 빼지 않으면 무너져. 써보겠습니다. 점번 물. 이팔. 물 못 빼, 무너질 쾌. 다음은 338번입니다. 절사 또는 관청시입니다. 위에 한자에서 아랫부분 마디촌이 부수가 됩니다. 총 6액입니다. 흙토를 보면 흙은 땅이죠. 땅이 무겁고 기입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기입니다. 참고로 선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죠. 하루 종일 하죠. 그래서 머리에 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긴 것은 선비사입니다. 11로 쓰면 됩니다. 흑토. 그리고 마디초는 10점. 토촌. 그러면 토촌이 절이에요. 절사자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발음하면 됩니다. 절사가 쓰인 말 중에 상하사 불급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위에 미치기에는 짧고 아래에 대기는 길다. 즉, 2가지가 모두 실패하는 것이죠. 일본말에도
띠는 짧고 멜빵은 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일본말로 오비니 미지가시, 띠로는 짧고 타스키니 나가시, 멜빵으로는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띠는 허리를 둘러매는 끈이고 멜빵은 바지나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깨에 걸치는 끈이죠. 그러니까 띠로는 부족하고 멜빵으로는 넘치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죠. 어중되어서 별로 쓸모가 없게 될 때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상하사 불급입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토촌 토촌 절사, 토촌 토촌 절사, 토촌 토촌 절사. 토촌이 절이에요. 써보겠습니다. 토촌 절사. 다음은 339번입니다. 함괴 또는 괴괴라고도 하죠. 또는 괴짝괴. 위에 한자에서 나무목이 부수가 됩니다. 총 18액입니다. 발음하실 때는 함의 나무, 더 못 빼. 여기 귀할귀가 들어있죠. 못 빼. 디귿 모양은 더로 봅니다. 더. 다로 봤는데 안에 글자가 들어갈 때는 저는 더로 봅니다. 목, 더, 못 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함괴가 사용된 말 중에는 옥석 동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옥과 돌이 같은 궤에 있다. 즉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다. 이런 이야기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나무 더 못 빼. 나무 더 못 빼. 나무 더 못 빼. 나무 더 못 빼. 함괴. 함을 만들 때 나무가 부족하면 안 되죠. 나무 더 못 빼. 나무 더 못 빼. 함괴. 나무를 더 빼지 못하겠어. 나무 더 못 빼. 나무 더 못 빼. 함괴. 써보겠습니다. 나무 18, 더 중일 모입 8, 패. 나무 더 못 빼. 함괴. 다음은 340번입니다. 들보량. 양이라고도 하죠. 위에 한자에서 아랫부분 나무목이 부수가 됩니다. 총 11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물수 337번에 이거와 같죠. 점번 물로 봅니다. 그리고 칼도는 그대로 칼로 봅니다. 그런데 양쪽에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날칼이 되겠죠. 그러니까 칼점, 칼점을 강하게 깔로 봅니다. 깔, 물깔. 나무목은 나무로 보면 되겠죠. 물깔나무 또는 물깔목, 들보량. 발음하시기 전에 물깔나무로 만든 들보. 물 묻은 양날칼, 물 묻은 양날칼, 물깔나무. 들보량이 사용된 말 중에는 양주동 박사의 양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 최고 천재죠. 자칭 현학적입니다. 국보 1호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물깔나무, 물깔나무, 들보량. 물깔나무, 물깔나무, 들보량. 물깔나무, 물깔나무, 들보량. 써보겠습니다. 점번 물, 칼점 깔. 18, 나무, 물깔나무, 들보량.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